결혼이요? 글쎄요. 저는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안 할 거예요. 팍팍한 경쟁 사회 속에서 결혼은 꿈도 못 꾼다던 30대 중반의 한국인 남성. 그의 마음을 움직인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헝가리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사연을 시작하기 앞서 1초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두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김민구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기업 엔지니어로 일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실하게 회사를 다녔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꿈이었던 행복한 가정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던 저는 매일 아침 지하철에 몸을 싣고 출근길에 오르곤 했어요. 사람들로 가득 찬 지하철에서 무표정한 얼굴들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결혼정보회사에도 가입해봤지만 마음이 맞는 인연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몇 번의 소개팅은 모두 서로에 대한 스펙 검증으로 끝났고 진심을 나눌 기회조차 없었죠. 부모님께서는 주말마다 중매를 주선하셨지만 그곳에서도 마음의 울림을 찾지 못했습니다. 치솟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은 꿈처럼 멀게만 느껴졌고 결혼을 하려면 최소 5억은 있어야 한다는 주변의 이야기에 현실의 벽을 실감했어요. 게다가 결혼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들었던 이야기는 육아의 고충과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보육 문제와 사교육비 걱정에 신음하는 친구들을 보며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 회의감이 들었죠. 회사에서는 야근이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종종 업무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가정을 꾸린다면 아내와 아이들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국 사회의 높은 기대치와 경쟁 속에서 좋은 남편과 좋은 아버지가 될 자신이 없었습니다. 35이 되던 해 저는 조용히 결혼과 출산의 꿈을 접었어요. 그저 일과 취미 생활로 채워진 독신 생활에 적응하기로 했죠. 부모님께는 미안했지만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회사에서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협력사와의 프로젝트를 위해 6개월간 파견 근무를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당시 저에게 헝가리는 유럽의 어느 작은 나라일 뿐 특별한 의미가 없었어요. 그저 잠시 한국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뿐이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한국에서 포기했던 꿈, 그리고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 헝가리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곳에서 저는 줄리아를 만났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다페스트에 도착한 첫날, 저는 회사에서 준비해준 아파트에 짐을 풀었습니다. 다뉴브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인상적이었지만 낯선 나라에서의 6개월이 두렵기도 했어요. 헝가리어는 제가 들어본 언어 중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였죠. 간단한 인사말조차 발음하기 힘들었습니다. 현지 적응을 위해 회사에서 추천해준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 가입했어요. 그곳에서 줄리아 코바치라는 34세 헝가리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부다페스트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었고 한국 문화와 언어에 관심이 많다고 했죠. K-드라마와 K-팝을 좋아한다며 수줍게 웃던 그녀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카페에서 만나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는 단순한 관계였어요. 제가 헝가리어를 배우고 그녀는 한국어를 배우는 시기였죠. 하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우리는 언어 이상의 것들을 교환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줄리아가 저를 주말 가족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호기심에 수락했어요. 부다페스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그녀의 부모님 집에서 맞이한 환대는 따뜻했어요. 아버지는 정원에서 직접 기른 야채로 요리하는 법을 보여주셨고 어머니는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디저트 쿠르토시 칼라치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3시간 넘게 이어진 저녁 식사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식사와도 달랐어요. 서두름 없이 음식과 대화를 즐기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삶의 여유를 느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의 하루를 물어보고 웃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들에게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가족의 유대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 다음 주말이었어요. 줄리아가 저를 헝가리 시골 마을에 있는 외가로 초대했거든요. 부다페스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저는 도시 생활에 지친 심신을 치유했습니다. 줄리아의 할머니는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할아버지는 포도밭을 돌보며 소박하지만 풍요로운 삶을 살고 계셨어요. 그곳에서 보낸 주말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는 닭이 우는 소리에 일어나 신선한 우유와 직접 구운 빵으로 아침을 먹었고, 낮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포도밭을 거닐었어요. 저녁에는 모닥불 앞에 모여 가족들이 헝가리 전통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과 경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행복의 본질을 느꼈어요. 그렇게 줄리아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갔고,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언어 교환을 넘어 깊은 감정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할 때면 한국에서의 스트레스와 고민이 모두 잊혀졌어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었고, 그녀도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파견 기간이 중반을 넘어갈 무렵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줄리아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헝가리의 가족 중심 문화와 여유로운 삶의 방식에 깊이 빠져들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얼마 후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까? 한국으로 돌아가 안정된 직장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헝가리에서 새 삶을 시작할 것인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어요. 한국에는 10년 넘게 일해온 회사와 부모님, 그리고 오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헝가리에는 줄리아가 있었고, 제가 6개월간 경험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었죠. 줄리아와 함께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을 맛보았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줄리아에게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헝가리에 남아 그녀와 함께하고 싶다고요.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뉴브 강변을 걸으며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래를 약속했어요. 한국에 있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사는 고생해서 쌓아온 경력을 버리는 것이 아깝다며 만류했고, 부모님께서는 처음에 크게 실망하셨죠. 특히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먼 외국에서 혼자 어떻게 살겠냐고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화상통화로 줄리아를 소개해드리고 헝가리에서의 제 생활을 보여드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도 점차 이해해 주셨습니다. 헝가리에 정착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험난했어요. 처음에는 비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등 수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줄리아의 도움으로 임시 체류 비자를 받았고,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며 수입을 얻기 시작했어요. 줄리아의 가족들은 제가 현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는 헝가리 친구들을 소개해 주시고 지역 사회에 제가 녹아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죠. 6개월 후 저는 부다페스트의 한 IT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제 경력과 영어 실력을 인정받은 덕분이었어요. 비록 한국에서보다 급여는 적었지만 업무 강도가 훨씬 낮았고, 퇴근 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저녁 6시 퇴근, 주말에는 업무 연락이 없는 환경이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곧 그 여유로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헝가리 생활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줄리아에게 프러포즈를 계획했어요. 그녀의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헝가리 전통에 따라 그녀의 아버지에게 먼저 허락을 구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헝가리어 프러포즈 멘트를 읽었는데 발음이 어색했는지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죠.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했고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줄리아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이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은 국제 결혼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실감하게 했어요.
한국과 헝가리 양국의 서류를 준비하고 번역하고 공증받는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특히 한국 대사관에서 받아야 하는 혼인 가능 증명서 발급이 지연되어 마음을 졸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과정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고 마침내 결혼식 날짜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만남은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한국에서 오신 부모님은 헝가리의 문화와 음식에 적응하시느라 어려움을 겪으셨고 언어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진심과 존중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섰어요. 결혼식은 헝가리의 작은 마을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과 헝가리의 전통을 조화시킨 독특한 결혼식이었어요. 양국의 음식과 음악이 어우러진 피로연은 문화적 다양성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포기했던 꿈, 가정을 꾸리는 일이 헝가리에서는 자연스럽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변화는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게 됐을 때였죠. 결혼 후 저희는 부다페스트 외곽의 조용한 소도시로 이사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내 집 마련이 생각보다 현실적인 목표였어요. 헝가리 정부에서 운영하는 젊은 부부 주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줄리아가 알려주었죠. 신혼부부에게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 추가 혜택이 있는 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혜택이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3개월간의 서류 준비 끝에 대출 승인을 받았고 부다페스트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에 정원이 있는 2층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10년 넘게 모아도 살 수 없었을 집을 결혼 2년 차에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새 집에 정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줄리아가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쁨과 함께 두려움도 컸어요. 외국인인 제가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의료비는 얼마나 들지, 육아와 일을 어떻게 병행할지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이런 걱정은 곧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헝가리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시스템은 제가 한국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든든했어요. 줄리아는 임신 확인 후 바로 국가건강보험으로 모든 산정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기검진, 초음파, 혈액검사 등 모든 것이 비용 걱정 없이 이루어졌어요. 더 놀라웠던 것은 줄리아의 직장에서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학교장은 축하와 함께 업무 부담을 줄여주었고 동료 교사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한국에서 임신한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걱정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저희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고 무엇보다 무료였습니다. 거기서 만난 같은 시기에 아이를 기다리는 다른 부부들과 우리는 지금까지도 교류하고 있어요. 딸 하은이가 태어난 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출산 과정에서도 놀라웠던 것은 모든 의료 서비스가 국가건강보험으로 커버된다는 점이었어요. 출산 후 병원에 5일간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비용은 단 한 포린트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친구들이 출산 비용으로 수백만 원을 지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와 비교하면 정말 큰 차이였죠. 집으로 돌아온 후 줄리아는 3년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간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육아휴직 중에도 그녀의 이전 급여의 상당 부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첫 6개월은 급여의 70%를, 이후에는 급여의 40%를 지원받았어요. 물론 복직 보장도 되어 있었죠. 저 역시 아빠로서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부모님이 손녀를 보러 방문하셨을 때 헝가리의 가족 지원 정책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어머니는 한국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다면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을 진정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은이가 6개월이 되었을 때 저희는 또 다른 헝가리 정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바로 가족 세금공제 제도였어요. 자녀가 있는 가정은 상당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이는 우리 가족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었습니다. 하은이가 1살이 되었을 때 줄리아의 어머니가 중요한 제안을 하셨어요. 헝가리에서는 조부모도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줄리아의 어머니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몇 일은 하은이를 돌봐주시겠다고 했죠. 덕분에 줄리아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 저 역시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하은이가 2살이 되었을 때 저희는 국립어린이집에 등록했습니다. 한국의 비싼 어린이집 비용에 비해 헝가리의 국립어린이집은 거의 무료에 가까웠어요. 소액의 급식비만 내면 되었죠. 게다가 교육의 질도 매우 높았습니다. 놀이 중심 교육, 자연 체험, 예술 활동 등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중시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2번째 아이를 가진 것이었어요. 첫째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산정 관리가 무료로 이루어졌고 정부의 지원도 더 늘어났습니다. 2자녀 가정에게는 추가적인 세금 혜택과 주택대출 감면 혜택이 주어졌거든요. 아들 준호가 태어났을 때 우리 가족은 더욱 완벽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헝가리의 또 다른 장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영어, 수학, 음악, 미술 등 수많은 사교육비로 가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지만 헝가리에서는 공교육 내에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아이들은 방과 후에 자유롭게 놀면서도 필요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워나갔습니다. 헝가리 정부의 가족 지원 정책 덕분에 저희는 경제적 부담 없이 2아이를 키울 수 있었고 일과 가정의 균형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국가의 정책이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포기했던 꿈이 헝가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도 이런 가족 친화적인 정책들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의 일상은 한국과 헝가리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특별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한국식 아침을 준비하곤 했어요. 쌀죽이나 미역국, 가끔은 김치찌개를 끓이기도 했죠. 줄리아는 헝가리식 빵과 치즈, 과일을 곁들였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다양한 음식 문화 속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2나라의 맛을 모두 즐기게 되었어요. 언어 교육도 저희에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한국어로, 줄리아는 헝가리어로 말을 걸었어요. 가끔은 영어도 섞여 들어갔죠.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아이들이 언어 혼란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하은이와 준호는 3가지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분하며 배워갔어요. 4살이 된 하은이는 이미 새 언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했고 2살 준호도 한국어와 헝가리어 단어를 섞어가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헝가리의 교육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은이가 다니는 국립유치원은 놀이 중심의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처럼 어린 나이부터 글자와 숫자를 가르치기보다는 자연 속에서 탐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중요시했어요. 매일 적어도 2시간은 야외에서 보내는 것이 원칙이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이들은 적절한 옷차림으로 밖에서 놀았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교육 방식이 아이들의 면역력과 창의성, 자립심을 키워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말에는 주로 가족 활동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헝가리 사람들은 주말을 정말 소중히 여겼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업무 연락이 거의 없었죠. 처음에는 이런 문화가 낯설었지만 점차 그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말에 줄리아의 부모님 댁이나 시골 외가를 방문했어요.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닭에게 모이를 주고 과일을 따며 자연과 교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가족 식사 시간이었어요. 줄리아의 가족들은 주말마다 모여 함께 요리를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헝가리 전통 요리인 굴라시 스프를 큰 솥에 끓이고
직접 만든 빵과 함께 먹는 시간은 정말 특별했어요. 저는 한국 음식을 선보이기도 했죠. 불고기와 김치, 전 등을 만들어 나누면 모두가 즐거워했습니다.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가족의 유대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헝가리의 절기 행사와 한국의 명절을 모두 지내는 것도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문화였습니다. 설날에는 떡국을 끓이고 세배를 했으며 추석에는 송편을 빚었어요. 헝가리의 부활절에는 계란에 그림을 그리고 성 니콜라스 데이에는 아이들의 신발에 선물을 넣어주는 전통을 지켰습니다. 두 문화의 좋은 점들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아이들에게 큰 특권이었어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것도 헝가리에서는 훨씬 쉬웠습니다. 저는 IT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유연한 근무 시간 덕분에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고, 아플 때는 곁에 있어줄 수 있었어요. 줄리아도 파트타임으로 학교에 복귀한 후 오후 시간은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연스러웠어요. 특히 도움이 되었던 것은 줄리아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지원이었습니다. 헝가리의 조부모 육아휴직 제도 덕분에 그녀는 일주일에 2번 공식적으로 손주들을 돌볼 수 있었어요. 이 시간에 줄리아와 저는 각자의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아이들은 할머니와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문화 가정으로서 겪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기기도 했어요. 저는 한국식 교육의 일부 면모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줄리아는 좀 더 자유로운 헝가리식 교육을 선호했죠. 하지만 우리는 대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두 문화의 장점을 조화롭게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데 동의했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정체성에 대한 질문도 생겨났습니다. 하은이는 종종 저는 한국인이에요, 헝가리인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우리는 그녀에게 둘 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문화를 모두 가진 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고 설명했죠. 실제로 하은이는 유치원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작은 대사가 되어 자부심을 느꼈어요. 헝가리 생활에서 또 하나 감사했던 점은 사교육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친구들이 아이들의 학원비로 가계의 큰 부분을 지출하는 반면 헝가리에서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어요. 하은이는 학교에서 수영, 음악, 미술 등을 배웠고 방과 후에는 충분히 놀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유로움 속에서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성장했고 각자의 관심사를 발견해 나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헝가리의 생활 방식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경쟁과 스트레스보다는 자연과 가족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에 가득할 때마다 한국에서의 선택을 포기하고 헝가리에 정착한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제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도 자라났어요. 저와 같은 경험을 한국의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헝가리의 가족 중심 문화와 정책들이 한국 사회에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가족들에게 일상을 보여주기 위한 소소한 취미였지만 헝가리의 가족 지원 정책과 여유로운 육아 환경에 대한 영상이 한국에서 큰 관심을 받았어요. 한국도 이런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많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헝가리의 가족 정책을 더 체계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4가지 정책에 초점을 맞췄어요. 첫째, 조부모 육아휴직 제도로 은퇴를 앞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둘째, 난임병원 6곳을 국유화해 무료로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에요. 셋째, 젊은 부부에게 낮은 이자로 주택대출을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 일부가 탕감되는 가족주택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넷째, 3세부터 시작되는 무료 공교육 시스템으로 사교육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문화적 차이 극복하기, 언어 장벽 해소하기, 서류 준비 요령 등 실질적인 조언도 나누었어요. 10년 차 헝가리 생활에서 아이들은 현지 교육 시스템에 잘 적응하고 저희 부부도 각자의 직장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냐는 질문을 자주 받지만
아이들의 성장 환경과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 사회적 지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헝가리 생활이 최선이라고 느낍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시스템과 문화의 문제라고 확신합니다.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정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회가 오길 바랍니다.